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세금, 연금, 국가 예산 이런 말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오늘 대한민국 재정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이중구 조명환 교수님의 재정학 책을 가지고 이 모든 게 우리 삶이랑 얼마나 착 달라붙어 있는지 제가 한번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수님, 근데 재정학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세금, 예산, 이런 거 다루는 거 맞죠? 도대체 뭘 배우는 학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 책은요, 복잡한 재정학의 세계를 탐험하는 아주 정교한 지도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 지도를 한번 쫙 펼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도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정부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해서 왜 정부가 우리 경제에 굳이 개입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걸까요? 재정학의 출발점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시장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이 책의 제2편에서 설명하듯이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 실패라는 건 그 유명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 4장과 6장에서 다루는 공공재나 외부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밤거리를 환하게 밝혀주는 가로등. 이거 누가 설치할까요? 기업이 할까요? 아니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왜냐? 가로등은 한번 켜두면 돈 안 낸 사람도 그 불빛 아래를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하죠. 바로 이런 빈틈을 정부가 나서서 메워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책의 5장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건데요. 좋아, 시장이 실패한 건 알겠어. 그럼 정부는 항상 가장 좋은 최선의 결정을 내릴까 하는 거죠. 투표나 정치인, 여러 이익집단 같은 이런 정치적인 과정이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 왜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그 한계까지도 냉철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부가 왜 필요한지는 대충 감이 잡혔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정부는 과연 어떻게 개입하는가? 그 방법, 그 도구는 대체 뭘까요? 정부가 쓰는 도구는요, 결국 나라의 살림살이로 딱 모아집니다. 바로 예산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출과 조세죠. 아주 간단해요. 한쪽에서는 도로를 짓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돈을 어디에 쓸까를 결정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을 세금으로 어떻게 거둘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책은 바로 이 두 가지 거대한 축을 따라서 아주 상세한 지도를 그려주고 있어요. 자, 지도의 제4편, 공공지출 이론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짓는다고 해봐요. 그때 이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들어가는 돈은 얼마인데 이걸 지으면 사람들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고 물류는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 편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다루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낸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경제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정말 공을 들여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무려 3개의 편에 걸쳐서 그러니까 5, 6, 7편에서 이 복잡한 조세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죠. 그냥 세금이란 이런 거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세금이 과연 공평한 세금일까? 이게 5편. 우리나라의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는 대체 어떻게 설계된 걸까? 이게 6편. 그리고 세금을 올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7편까지 정말 깊숙하게 다룹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경제에 개입하는지 알았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다는 건데 이 모든 복잡한 이론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의 실마리는 우리 지도의 제3편 분배와 사회복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정학은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그런 차가운 학문이 아니에요. 소득 불평등 문제처럼 우리 사회의 공평성과 분배라는 아주 뜨겁고 근본적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학문입니다. 사실 재정학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연말정산 때마다 돌려받거나 더 내는 그 소득세, 또 혹시라도 실직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실업급여, 우리가 매일 산책하는 동네 공원과 출퇴근길에 달리는 바로 그 도로까지, 이 모든 게 재정학의 연구 대상이고요. 정부의 재정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정말 우리 삶 그 자체 아닌가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펼쳐봤던 재정학이라는 이 거대한 지도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정학을 이해하는 3단계 핵심 질문 기억하시죠? 첫째, 왜?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는 시장 실패를 이해하면서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구나 하고 깨닫는 단계. 둘째, 어떻게? 조세와 지출이라는 정부의 양대 도구를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사회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의미를 읽어내는 단계.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재정학이라는 이 거대한 지도를 훨씬 쉽게 읽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딱 앉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세금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 지출 정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